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2019년 10월 1일입니다. 10월 첫째 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론과 실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금명간에 박근혜 2012 박근혜의 탄핵, 2012 박근혜의 탄핵의 점에서 나타나는 문재인 정권의 등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만 되어서 두 사람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통치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제 그것이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지나갔는데 연대적으로 100년을 앞당기는 1919년에 3.1운동 시절로 지금 우리는요 현재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왜 이것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을까? 또 한편으로는 왜 그것이 하필 2019년 현재적인 내용이 됐느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임마누엘 나타나는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과거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어느 국가가 있었다, 어느 개인이 야 이거 임마누엘을 주장해서 국가 단위로 해야 된다,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임마누엘 해야 되는,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지난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바로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죠. 임마누엘을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어떤 임마누엘이냐? 국가 단위에 그 나라 단위에 있는 국가 역사 그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그런 주제가 맞는 그 국가 단위에 분명한 기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준 사건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을 그 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준 역사로 보고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최근에 100년 내에 그런 사건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다. 그 사건이 그리고 연속선상에 또 다른 100년 내외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또 다른 일직선상에 있는 또 다른 사건이 그 역사에 있는가 봐라. 우리나라를 예를 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모델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고 하는 1919년의 3.1운동이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기준연도다. 대한민국의 기준연도예요. 역사 정체성에. 그리고 그보다 한 470년 있었던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흔적을 남긴 한글의 반포, 훈민정음의 반포, 1919년에 비폭력의 시위운동, 그게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되고 조국이 탄핵돼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물러서야 됨에도 불명하고 박근혜와 대치되어진 문재인 그리고 조국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 계열이 분명하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고 국민들이 나서는데 과거에 불과 우리가 1950년 이후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 형세를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잘못한다 그게 뭔서 비리겠다 하면요 반드시 거기는 폭력이 나왔어요.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제가 어릴 때 돌 던지는데 내가 경찰서에 돌 던지 내가 돌은 못 던지더라도 조그마한 조막돌 하나 한두 개 집어주고 그 대열에 같이 있었다는 거야. 너무 잘하는 전대협 대학생들 연합회 전국 대학생들 연합회 나왔다 가면은 시위죠. 나왔다 가면 폭력이고 나왔다 가면 폭탄이에요. 불 지르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이런 어려운 상황 정부를 향해서 분명히 판결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폭력이란 말이야. 비폭력.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 사람이 어떻게 단체가 약해서 그렇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1919년의 사건을 그 상황을 100년 지난 지금의 폭력이 있는 현장에 얼마든지 폭력이 있고 그보다 더 과격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이거 강조돼야 됩니다. 이거 강조돼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총칼, 총부림, 칼부림 서로 죽이고 국민이 갈랐어도요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문재인이 바라는 거예요. 조국이 바로 이걸 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갈라지게 하는 이건 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한쪽 편 끌고 그럼 좀 모여라. 우리끼리는 가자. 대통령이니까 북한하고 합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주잖아요. 비폭력이잖아요. 비폭력. 어제는 제가 9월 30일 몰랐어요. 사실은 그거 사는 거를. 내도 모를 정도인데 오후에 1시부터 있다가 그래갖고 부랴부랴 어제 알아가지고 어제 바로 샜나 참여했어요. 구미의 그런 공간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거로 이끄는 거로 해서 천만 성도 10월 3일 날 집회에 어떤 천만인 서명운동의 어떤 결과로 뭔가 행사하겠다. 그다음 이름도 이승만 광장이다. 이름도 그래 바꿔갖고 강화문 광장인데 이름을 아예 이승만 광장의 이름을 명명을 했더라고. 그게 괜찮다 봐요. 진행한 내용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미에 그런 그 환경이, 그런 그 공간이 있으려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오산 사거리 거기에다가 한쪽편에다가 4차선 도로인데 3차선을 막고 1차선은 그 가는 방향만 통행이 한 대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딱 갖다 막아버리고 진행하는데, 그것 자체만 해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구미는 하고 싶어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구미에 뭔가 집회 장소가 없는가 하고 여러 곳에서 타진했습니다. 없어요, 구미는. 사람들이 통행이 원만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했더라고. 길거리에다가 의자를 놔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의자가 있어도 밖에서 옆에서 계속 구경한 사람이 있고, 결국 의자를 나중에 보니까 의자 있는 만큼은 다 찬 것 같던데, 그런 그 집회를 참 이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이라 그래요. 정광훈 목사 이제 10월 3일이니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뭐 부산, 마산, 마산 했는지 모르겠고 대구까지 이래 둘러서 구미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의미가 있잖아요. 구미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작은 도시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상황에서의 구미는 전국의 어느 보다도 의미가 있죠. 근데 구미는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어저께 제가 우연히 듣고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3일을 갈락했다가 못 간다 이라고 또 주저앉았는데, 그 참석한 대신에 간다 해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참석해야지 하고 갔는데, 참석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그 1965년 때죠. 그 한일 국교 재개, 한일 국교 재개하는 그것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그 전에도 했구나, 그 전에 데모를 했을 때, 내가 조망만할 때, 그때는 한일 국교 할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런 데니까, 그때는 데모 없었어요. 하여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여튼 조망만할 때 뒤따라 다니면서, 철길에 있는 돌을 쭉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큰 학생한테 막 건네주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총선 어떤 잘못, 부정선거, 아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죠. 3.15 사건하고 관계를 해준 그때의 여서로 봅니다. 구미회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그 연사들이 그리 이야기합니다마는, 박정희를 이야기하고 있어, 박정희. 대한민국 역사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죠. 두 대통령의 흔적의 걸음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건 바로 본 거로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로 봅니다.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해나니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들이 많고, 목사도 젊은 목사가 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참석한 사람들의 연결이 보니까 핸드폰으로 왔는데,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 교회에 한번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이 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리는 대중매체 갖고는 어림도 없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나오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전체가 장로,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집회를 탐탁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안목을 보는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넘어오는 건요, 분명한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1919년, 1950년, 그리고 1980년, 그리고 2014년 넘어오는 역사에 1919년에서 1950년 넘어오는 이 줄기가 있듯이 요 두 점이 연결되면서 1445년 한글 반포,
연결해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1980년이나 2014년은 회복해야 될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내란 사건으로 이걸 역사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국민들의 이 인식이 필요한 하나의 역사의 정점이 있어요. 1980년. 그러니까 1950년까지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후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대는 즉 박정희로부터 박근혜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선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길목에 일어난 사건에 구미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미 현장에 어제 그 현장에 제가 우연히 참석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적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건을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갖는 이 사건을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게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30년 후에서 발표될지 뭐 100년 후에 발표될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랜 후에 이거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2019년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은 오늘날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구미에서 일어난 이 사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정표로 어떤 발자국으로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봐야 돼요.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흐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참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석한 것을 보고 역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정리하는 시각, 정리하는 믿음,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참석한 사람들이 딱 거기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안 돼요. 참석한 사람 대부분은요 사실은 그냥 풍선이죠. 풍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인도되어지는 발걸음 속에서 나타나는 진행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어떤 물줄기를 이끌어가고 즉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발자국이 이 가르면요 몇몇 사람이죠. 몇몇. 그걸 본인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후손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나라 정치가와 또한 그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정치가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국가와 연결되어지는 걸음을 걸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박정희와 박근혜가 있는 이 구미에 지금 현재 이들을 반대하는 시장이 장세영 시장이라고 현재 장세영 시장은 박정희란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박근혜는 뭐 두말을 꺾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런 중에 어제 그 집회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촛불이라 그래요. 촛불.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에요. 촛불.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 신앙을 해야 돼. 내 자신은 죽어가야 돼요. 내 자신은 살아가면서 남겨지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자기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이거죠. 구미의 수준이 그동안 이런 집회를 안 해가 그랬는지 얼마나 낙후됐는지 술 먹은 사람이 거기 나와요. 술 먹은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하고 앉아고 연사하고 맞받쳐서 말하는 여자나 술 먹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 대항에서 한마디 넣을 때마다 감을 지내면서 뭔가 대꾸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원평동, 원평 1동, 2동 있는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금호산 사거리 구미에서 가장 어찌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도 무당이 많고 거는 뭐 온 천지가 잡신들이 많고 미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구미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그런 행사를 했다. 그 자체가 촛불이란 말이야, 촛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삭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나름대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비록 내 몸이 여기 앉아 있어도 이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제 어릴 때 돌멩이 지고 뭣도 모르고 그 대열에서 안 깔려준 게 다행이지. 그 큰 사람들 속에서 조망만한 게 발걸음도 작으면서 뭐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철길에 있는 돌주 가지고 건네주고 말이야. 나는 던질 힘이 없고 파출소는 내가 볼 때는 50m 이상 되는데 그 무리들 속에서 내가 돌 던지면 얼마 던지겠어. 그래서 나는 힘이 안 되니까 큰애한테 돌로 막 갖다 주고 서너 개밖에 안 갖다 줘서 갖다 준 거 말이야.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어간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벌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건요 전부 다 그 엉터리요. 그 풍선이란 말이야. 풍선. 그 죽는 자리가 분명한 거는 어제 그 정강원 목사가 말하는 거 말이에요. 문재인을 통해서 한 내용이 말이 그렇더라고. 말이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개 같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자식.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해서 한 번이 아니라 그 말인즉 죽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죽겠다.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욕해가지고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 해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거예요.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평생 설교했어요. 안 하는 말이죠. 목사는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인용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고,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위치에 있으면서 저질러한 일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입에서 개 같은 자식이라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잡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날 좀 죽여라 이거죠.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자세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죽겠다. 그런 집회를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 분위기도 저는 파기 빠릅니다. 말은 안 해도 돼요. 저는 파기 빨라요.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빵 거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교통경찰이 지금 차 지나가도록 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빵빵빵 하고 클렉션 눌려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은, 컵인가 뭔가 던지더라고. 정강원 목사 이야기할 때에, 근데 정강원 목사 썩 지나가니까 모르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앞에 두 줄째 앉아있으니까, 보니까요, 저쪽 골목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그 던진 사람 제지하고, 반대편 골목에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게 분명히 태극기하고 성종인 들고 있어도 눈이 아주 예리하게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반 거예요. 서너 명이 서가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요. 참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팔짱을 딱 끼고 있고 노려보고 있는 자세가 여차 만약에 폭력적인 일이 나오면요 합세하는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해방하려고 집회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철저히 1919년의 3.1운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100년 후에 지금 다시 일어나고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참석에 내가 죽겠다 하는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요 근처에 그들먹거리지도 않아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기는 술 먹고 오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다 똑같아요. 구미에서 그런 것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서울서 열리는 집회라고 와서 니나네나 덜렁덜렁 가고 속에 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물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거는 주로 남자들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된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냥 들레들레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자리에요, 자기의 의식이 없이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분명한 어떤 위치를 두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남이 뭐라 하든지 지 기분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반대도 하고. 어제 제가 초 만드는 그 촛불 집회 하는데 초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우연히 갔어요. 내가 집회 참석 왔다 했더만은 그 공장에서 촛불을 만들더라고. 나 어제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죠. 만들면서 자기는 그랬어요. 그렇더라고. 말하는 내용이 잘할 줄 알고 찍어줬는데 이를 엉망을 했다. 잘할 줄 알고 찍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내용을 몰라도요,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표 찍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노고 하고 말 한마디 끝나는 거지. 그 속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반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로 저 사람 안 맞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분으로서 오늘은 찍어주고 내일은 반대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보니 또 찍어줘야 되겠네.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사람 많이 모이는데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봐야 돼요. 창세기장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끝나서 제가 이제는 1022 그룹을 끝을 내고 역사서로 넘어갈 텐데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지금 988번이니까 조만간 지금 끝을 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작정하고 지금 이런 내용이 얼마 안 되고 999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지금 11, 12 정도밖에 없어요. 999에 갈지 그 전에 끝날 수 있는데 해야 될 내용은 분명히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살펴라, 어떻게 찾아내라, 자기하고 연결해라. 자기 가정에 부부하고 다 연결해서 이걸 찾아낼 일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